어떤 사람은 약간 90 나이 느낌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70대가 그렇게 갈림길인가요? 이 책 보면서 나는 네. 내 주변을 보는 거지. 저 사람은 정말 젊어 보인다. 저 사람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맛이 같지?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생활 습관하고요. 또 하나는 지식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낸다.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 얘기하면 보통 건강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의 생활을 좀 본 적 있어요? 건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희한해. 꼭 술 먹는 자리에서 건강 얘기하고 네? 뭐 네. 그죠? 근데 말만 그렇지 제가 볼 때는 네. 건강에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영양제 조금 먹는 것만 가지고 건강이 소중하다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네. 꼭 막 한정식 먹는 자리에서 소식이 글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나는 네. 계속 왜 우리가 이럴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건강에 관련된 책인데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는 그런 네. 책입니다. 일본인 의사가 쓴 책이거든요. 일본 의사분들은 참 대중적인 책을 많이 쓴 것 그렇죠. 같아요. 이 사람- 실용적인 책. 그러니까 이 사람 약간 노인만 전문으로 네, 보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몸하고 젊은 사람 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쓴 책인데 같은 70대라도 제가 보면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약간 90 나이 느낌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70대가 그렇게 갈림길인가요? 이 책 보면서 나는 네. 내 주변을 보는 거지. 저 사람은 정말 젊어 보인다. 저 사람은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맛이 같지? 이런 네.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 습관하고요. 또 하나는 지식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낸다. 지식의 차이라는 게 진짜 중요한 요소네.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하지만 네. 그보다 뇌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분의 주장입니다. 너무 참신하다. 그렇죠. 네. 보통 우리 몸만 생각하잖아. 그렇죠. 막 응? 만보 걸었어. 이것만 얘기하면 맨날 약수터 가서 그냥 드리도 운동하잖아. 근데 책을 하나도 안 읽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노화에서 가장 위험한 게 의욕 상실이다. 이 상실된다는 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고집스러워지는 것도 사실은 이게 다 예, 예.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우울감 같은 것도 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젊게 보일 것이냐? 이분이 얘기하는 넘버원은 일입니다, 일.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퇴하면 안 된다. 일본에서 그 나가노 현이라는 데가 제일로 그 고령 취업 인구가 많대요. 한 40% 이상이 취업을 했어요. 거기가 가장 의료 비용을 적게 쓴다는 거야. 일하는 사람이 많은 많을수록 데가. 의료비용이 준다. 근데 반면 오키나와가 네. 전국에 제일 꼴찌래, 이제. 거기가 의료 비용을 의료비가. 제일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네. 일이 참 활력도 주고 그렇죠. 어떤 규칙성도 주고. 근데 저는 어저께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저랑 한 30년 된 지인인데 이분이 돈을 좀 벌어서 강원도에 별장을 하나 짓고 은퇴를 했어요. 재작년에. 네네. 그래서 재작년에 만나는데 사람의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 쉬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해서 1년 되는 날에 어저께가. 나는 예수님 부활했는 줄 알았다니까. 왜요? 아니 그전에는 완전히 맛이 갔었거든. 그래서 네. 저 아저씨 저 어떻게 저렇게 상태가 저렇지? 네. 또 어저께 보니까 완전 쌩쌩한 거야. 청년 같은 거야. 왜? 일을 무슨 하면서. 변화? 일하면서 일하면서 긴장감도 있지, 커스터머들한테 보내야 될 메일도 있지 하니까.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는 줄 알았다니까. 뭔가 의미 있는. 그렇죠, 뭐 제가 엔조. 뭔가 움직여서 했을 때 예. 뭐 의미 있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찾아서 하라는 뜻인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돈 버는 일도 하면 하면 좋지만, 돈 버는 일이 안 돼도 자원봉사도 다 일이잖아요. 저는 노년에 그 일의 의미를 더 느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누구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일을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몇십 개 어떻게 빨리빨리 해치울까 네, 하는데 네. 노년일 때는 조금 페이스도 늦추면서 그럼요. 네. 이거 받아서 기뻐할 애들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노년에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네요. 또 주변을 잘 보세요. 어찌됐건 그런 일이 봉사하는 일이 됐건 뭐가 됐건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네. 맞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십시오. 죽으라는 얘기야. 두 번째 공부인데 이제 핵심은 아웃풋을 위주로 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웃풋. 그냥 공부하는 게 인풋만 아니고 하지 말고. 글을 쓰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말을 하건 나누건. 네. 그다음에 혼자 공부한 내용을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거는 한 교수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내가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공부를 했으면은 네. 글을 쓰든지 설명을 그러니까. 하든지 가르치든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많이 하셨던 거 저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기억나요. 예, 예. 이 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세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가장 위험한 게 루틴이 깨지는 거야. 직장 생활에 루틴이 있잖아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하는 게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죠. 몸 쓸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바로 노인이 된다.
저는 사실 바쁘게 사니까 완전 루틴을 없애고 진짜 며칠 그냥 몇 시가 될 때든 그냥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런 일주일 이렇게 네.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괜찮죠. 중간에 워낙 여기는 경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런 거 괜찮지만 이분들은 1년 365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겠네. 그러니까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라, 루틴을 만들어라. 나보다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기존에 하던 운동을 지속하라는 거야. 아, 좋다. 왜냐면 노인이 돼서 새로운 운동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럼 그쵸. 테니스 치던 사람은 테니스 치고, 골프 치던 사람은 골프 치고, 수영, 탁구 네. 다 하라는 거야. 심지어 운전도, 노인 운전 관련해서 뭐 비판도 많이 있지만, 자기가 멀쩡하면 계속 하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력 운동도 그 트레이너랑 저희 항상 하는 얘기가 근력을 뭐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했던 운동을 올해도 할 수 있으면 그건 성공이다. 그럼요. 같은 중량을 네. 작년에 들었던 걸 올해도 들 수 있다면 그게 그렇죠. 근력이 증가된 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서 작년에 올해 몇 번 했나 봤더니 160번 했더라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했더라고. 3일 갔네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이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54주면 100번 정도 한 거네. 정도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먹는 약을 구조조정해라. 저 친구들도 만나면 그래요. 약 몇 개 먹냐? 그래서 나 없는데 비타민도 잘 안 먹는데 그럼 깜짝 놀래요. 보통 이만큼씩 먹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의사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인데 혈압하고 혈당치가 정상이라고 건강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 낮추라고 막 애를 쓰는데 콜레스테롤이 너무 줄잖아요. 그러니까 활기가 사라지면서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콜레스테롤 같은 건 나이가 들면 좀 증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다. 거기에 막 액을 그러면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도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콜레스테롤은 진짜 그 대사작용의 결과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근데 제가 이제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알고 위치는 아니지만 이분한테 이런 주장을 또 하고요. 여섯 번째는 좋은 의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령자를 이해하는 거죠. 고령자의 몸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자꾸만 진단해갖고 약 먹이는 것보단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안과 의사 한 분을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우리한테 눈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수시로 가서 이제 하는데 며칠 전에도 이게 눈 너무 침침한 거야. 그래서 가서 진단 받고 막 마사지도 받고 막 했는데 형머리 눈이 좋아졌다는 거야. 정말요? 이거 눈도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몰랐었죠? 네, 눈은 상당히 아니더라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보니까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건강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명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근데 이 책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이제 90세까지 살 때 건강하게 우리 김영석 교수처럼 100세 넘어서도 저렇게 살 거냐 아니면 계속 한 15년을 누워 있을 거냐 하는데 지금 70대 그러니까 결정적인 갈림길이니까 이때 뭔가 좀 일도 유지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뭐 이러라라는 게 이 책의 사실 핵심이에요. 그러네요. 우리 70대 우리 정년퇴임한 교수님들 뵈면은 어때요? 활기찬 분도 있지만 갑자기 나이 드신 표정이 나오고 또 아프신 분들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 일을 유지하는 거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니까 가서 수업도 해줘야 되고 애들 성적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중에 하나가 긴장감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살만하니까 아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계속 긴장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이제 긴장이 풀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안 아픈 것 하니까. 같거든요. 네. 그럼 나이 들수록 주기적으로 조여줘야지 건강을 하지. 계속 나가볼 때는 좀 퍼져 있는 거는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많잖아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가 나 지금 70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유튜브 채널도 보는 분 중에 70대를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생각하셔서 계속 운동은 지속하고 그다음에 뇌 건강을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고 관계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 정도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